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6단원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1, 2차 시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 가지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며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만큼이나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성 징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미국부터 보시겠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부에 있는 비스케인만입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은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해안가로 떠내려온 물고기 사체들도 한가득입니다. 물고기 떼죽음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You can smell it all over the neighborhood. 매일 이곳에서 수영하던 주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re were islands of dead fish. 환경당국은 물고기 사체를 수습하면서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지구온난화 탓이라고 짚었습니다. 평균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물속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온난화로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비스케인만이 속한 마이애미는 올해 상반기 평균 기온이 1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산도 위험해졌습니다. 온난화로 숲이 건조해지면서 산불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건기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섭씨 1.5도 이상 상승했는데 산불은 지난해까지 약 8배나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뉴스가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나요? 네, 미국 마이애미, 캘리포니아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상승하고 이 밖에도 이상기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특별히 우리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전달받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근 관심 있는 세계의 뉴스는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지구온난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현황 등에 관심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한 내용,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에서 활약하는 내용 등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는 항상 매번 옳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는 항상 옳은 정보만 전달한다고 우리가 믿으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요즘은 더욱이 인터넷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고 해요. 이런 시대 속에 뉴스 속 정보나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지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정보나 표현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는 일이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뉴스와 광고에서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차시별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 가지기.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 살펴보기.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관심 있는 내용으로 뉴스 원고 쓰기. 마지막으로 우리 반 뉴스 발표회 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8쪽을 펴주세요. 파리 기후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뉴스 영상을 보며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습니다. 31쪽 분량의 파리 협정은 최종 합의문 핵심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섭씨 1.5도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8조 원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뉴스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인상적이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나도 생활 속에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뉴스를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 249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기후협약이 뭐예요?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란다. 자,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협약의 뜻을 궁금해하고 또 그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죠. 뉴스를 통해서 처음 듣는 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받을 만해. 마치 기후협약 체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해요. 그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와 같이 기후협약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반응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249쪽을 펼쳐보세요. 앞에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해 봅시다. 뉴스가 또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빈칸에 적어 보세요. 여기까지 한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250쪽에 빈칸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한 줄로 알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를 다 살펴보진 않아도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날씨 뉴스인데요. 사람들은 날씨 뉴스를 꼭 챙겨봅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데 그래야만 다음날 어떤 옷을 입을지, 이번 주에 세차는 할지, 소풍을 갈 수 있는지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우리는 뉴스를 보며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다음, 나에서는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기후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와 같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요일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형평성 있고 질서 있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정책이다 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도 있는 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뉴스를 보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여론이란 사회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을 말합니다. 뉴스가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여행 가는 일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뉴스나 광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요. 또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해요. 25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익광고를 보고 어떤 광고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옆에 친구들의 말풍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닷속에 있는 산호처럼 보여라고 말한 친구가 있네요. 두 번째 친구는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바닷속에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광고는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여러분, 이 광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생긴 바다 오염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해결하자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광고에는 전하고자 하는 바, 즉 광고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의도를 파악하며 광고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관심 있는 세 개의 지역과 그 지역의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인데요. 예시로 영상 하나를 살펴봅시다. 당신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밥을 먹는 날은 단 하루. 나머지 엿새는 굶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간다, 희망이 온다. 기아대체.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 영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만들어졌을까요? 네, 아마도 이 영상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겠죠. 네, 이처럼 광고 하나에도 또 뉴스 하나에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올바른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